정리하자면 학교 구성원들의 관계의 단절, 심지어는 적재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둘째는 교육이라는 영역까지도 사적 제재에 대해서 국민과 시민들이 열광하고 반응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안녕하세요. 교육이수다의 장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이수다 아빠 대표 박민입니다. 와. 오늘은 교육이수다에 이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지난 10년 정도 홈스쿨링을 꾸준히 해오시다가 최근 첫째와 둘째를 저희 이야기학교에 보내주신 동우 지우 어머니, 한수진 어머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교육이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저희 교육이수다 좀 유튜브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 봤습니다. 좀 네. 어떠셨나요? 다 보셨다고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짧은 한 줄평?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자녀 양이 너무 중요한데 부모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게 되는 질문들이 아닐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좀 유튜브 요즘에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교육이수다만의 그런 독특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거기다 재밌다. 재밌다까지? 네. 정말 재밌으셨던 거 맞죠? 오늘 더 재밌게 만들어주실 줄 네.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그래도 10년 정도 홈스쿨링을 쭉 해오셨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을 이야기학교로 첫째와 둘째를 보내시게 될 때까지 네. 어떤 계기나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동우 지우 밑에 남동생이 있어서 삼형제를 기르고 있는데 삼형제를 키우고 계시죠.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중간에 미술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기 전부터 자녀들에 대한 주위에 다른 자녀들을 기르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으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아이를 기르면서는 제가 일하면서 제일 먼저 어린이집 보내고 제일 늦게 막 7시 막 이때 데리고 오면서 내가 다른 아이들은 돌보는데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점점 들면서 이제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 모임을 하면서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기르고 그 안에서 경험을 많이 하면서 자기주도적인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혼자 또 남편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홈스쿨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중등이 되면서 가정에 지내는 그 후에 이제 또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전에 이제 지인 중에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과 같이 상담을 하면서 저희 아이는 초등이었는데 너무 좋다, 저희 아이도 다니고 싶다, 근데 너무 멀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다가 이제 중등에 되면서 또래 집단을 고민을 하면서 시기가 잘 맞물려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네. 어디에서? 저는 안산에서 살고요. 그래서 안산이요? 네, 안산에서 삽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6시에 일어나서 아빠 차 타고 7시에 전철 타고 학교 옵니다. 매일 아침마다요? 매일 아침. 몰랐어요. 네. 저 지금 알았어요. 세상에 이야기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교장 선생님? 그러게요. 홈스쿨러가 인정한 학교. 네, 그럼. 대한민국 홈스쿨러가 인정한 학교. 안산에서 올 수밖에 없는 학교. 와, 그래 질문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어쨌든 그 기대와 함께 이제 아이를 교장 선생님 잠깐만 나가 계시겠습니까? 다 보내보니 좀 어떠신지. 안 들려요. 어떤 부분들이 네. 좀 만족스럽고 궁금합니다. 이야기학교 보내기 전에 생각했던 부분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었고 그런 경험들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을 3년째 보내면서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것들을 옆에서 보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보는데 경험뿐만 아니라 그 경험들이 내재화되고 있고 그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 발현이 되고 있는 게 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제가 느끼지 못하게 서서히, 아이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스며들듯이. 이야기학교에 처음에 이제 8학년 때 와서는 적응을 했어요. 이제 또래에 적응을 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또 선배들 따라가고, 그리고 이야기학교는 초등부터 중등까지 모두가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맞춰가야 되고 자기가 안 맞아도
그런 것들을 하는데 8학년 되면서는 이제 개설 수업을 하면서 또 에세이를 쓰면서 또 캠프를 가면서 그 공동체를 경험을 하면서 내 것들이 점점 나오게 되는 거를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리더십을 훈련해 가고 있더라고요. 9학년 때는 개설 수업이나 아니면은 뭐 그 안에서 맞춰가는 것들을 했다면 지금은 아이가 자전거 캠프를 가더라도 이제 고학년 입장에서 가장 뒤에서 가면서 이제 동생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설 수업을 하면서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것을 또 이야기학교의 가치관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걸 고민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학교를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에 적응을 하고 살아가고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이들에게는 힘들지만 되게 필요하고 옆에서 지켜볼 때도 응원을 해주지만 또 조언을 다는 못 해주고 혼자만을 소화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요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하시는 게 남다르죠. 네, 사실 표현이. 오늘 그 장한석 교장 선생님과 함께 저희 깊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주제에 대해서 네. 좀 중요하게 다루면서 함께 도와주실 어머니를 초청을 한 건데 가운데 앉으셔야 돼요. 다시 차려. 그럴까요? 처음부터 다시. 주제를 다시 홈스쿨링. 정말 긴장하고 왔습니다. 정말 오늘 교육시작에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걸 보셨다는 게 굉장하네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홈스쿨러들의 장점이 기본 바탕이 만들어져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육에서 보통 어릴 때부터 뭐 뭔가를 잘하느냐, 성적이 높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홈스쿨러는 한 사람의 배움의 바탕이 형성되도록 하고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다음 단계에 축적될 것이 잘 이렇게 안착돼요. 토양이 잘 예, 마련되어 있다. 바탕을 초등 때 만들어 놓고 중등 때 정체성 형성이랄지 그 다음에 가치 체계가 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자기가 살아갈 기술이 입혀져야 되는데 한국은 이거를 거꾸로 가요. 이 두 가지 단계는 하나도 안 하고 초중 단계에서 해야 될 단계를 하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만 어릴 때부터 계속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자기의 밑바탕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탄탄하지도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회복해서 계속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힘들이 안 생겨요. 근데 홈스쿨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오늘 주제랑 또 아까 함께 이 촬영 전에 조금 나눴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결국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인간됨과 관계성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저희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보셨나요? 홈스쿨러와 네. 대안학교 교장의 집에는 TV가 없고 네. 그 다음에 넷플릭스 구독을 안 넷플릭스와의 하시는군요. 뭐 이런 게 연결이 안 돼요. 네. 비록 이 교육시대 아빠 대표 집에도 TV는 없으나 저희는 그 스마트폰에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저는 한 6편 정도 보기는 네. 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유튜브를 보다가 조금 이제 짤들이 요약된 내용들이 떠서 재밌겠네 하다가 어느 날 좀 무료한 마음에 봤다가 그날 전도 한번 보면 2-3시간을 봐버리거든요. 한 4-5편을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참교육 드라마 아시죠? 네네. 혹시 보셨어요? 예, 저도 넷플릭스는 없어서 못 봤고 유튜브에서 한 편씩 이제 요약되어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참교육 보면서 사이다다라는 반응이 가장 크잖아요. 왜 그럴까 저도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있으면서 경쟁 속에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데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 안에 제가 죽어야 제거가 돼야지 내가 살아남아 이런 환경에 있는데 그 안에 최근에는 인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권이 들어가면서 내 권리 그래서 내 중심 그래서 내 공부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같이 맞물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 안 주면서 내 삶이 너무 중요하고 내 인권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방해가 되네. 이런 환경들이 점점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가 이제 성장을 돕는 장소인데 그 방법이
되게 드라마라지 극단적인데 벌을 주잖아요. 되게 음. 극단적인 방법으로. 근데 이게 역시 거기서는 아나무인으로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법도 필요 없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그 위에도 큰 힘이 있어 라는 거를 큰 힘으로 누르는 걸로 보여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이나 심리를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 벌을 받았어요. 너무 사이다야. 근데 그럼 저 아이들은 그 후에 어떡하지? 저 부모는 어떡하지? 저 가정은 어떡하지?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심리적으로는 물론 너무 잘못했지만 그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 친구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 추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회복적 관점에서 또 이 네. 드라마 컨텐츠를 네. 보시고 생각하셨던 어머님. 그러게 그 부분까지 마지막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 방송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네. 네, 또 이걸 개설한다는 이야기도 약간 좀 다른 듣긴 형태지만 했었는데, 한 네. 50명 정도를 모집해서 시행하겠다라고 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시나 오늘 저희의 메인 DC 우리 장한섭 교장 선생님 이분에 대해서 교육자의 관점 또 대안학교라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보시고 좀 고민하고 계셨는지. 그 사회적인 이슈를 얘기한다는 건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주제를 꼭 다루고 싶었던 것은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서 이 주제를 좀 다루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학교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보통 교사, 지금은 이제 교직원 이렇게 표현하죠.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그리고 학생, 거기에 부모까지가 학교 구성원이거든요. 결론은 이 모든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 이게 핵심으로 관계의 봐야 단절. 됩니다. 관계의 단절, 심지어는 적대감, 고소고발하고 응징해야 되는 대상들, 서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예전에는 학생끼리만 싸우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부모 사이에도 싸워야 되고 교사와 부모가 적대적으로 싸워야 되고 학생이 교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또 교사가 그거에 대응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안 봤지만 사적 제재에 대한 부분에 사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사적 제재는 이미 계속 되어왔어요. 논란도 있었고 2023년에 대전에서 한 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고 있었고 또 엄마는 또 헤어 쪽에 일을 하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거 찾아가지고 포스트잇 붙이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 당하고 문 닫고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다른 부모들의 좀 자발적인 어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그치, 그때도 그치. 사적 제재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 것이 이미 일부는 있었던 부분들이고 또 이 교육 영역의 사적 제재가 이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게 사실은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죠. 교권이 그만큼 무너졌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른 많은 영역도 이런 사적 제재에 관련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 영역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공감대를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고 반응하고 열광하고 있다는 거가 얼마만큼 지금 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아니면 피폐해졌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학교 구성원들의 관계의 단절, 심지어는 적재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둘째는 교육이라는 영역까지도 사적 제재에 대해서 국민과 시민들이 열광하고 반응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제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더 깊이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상 그 중심을 보자.